자유롭게 살자. 그래 살다가 내가 이 조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퇴사하세요. 퇴직해버려. 딴 데 또 가면 돼.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못 견디겠다 싶으면 털고 나가세요. 그리고 더 자유로운 세상 보고 살고 편하게 사세요. 그래서 나는 편하게 공직생활 했지. 정치판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공직생활 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복잡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과장한테 주자.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MZ세대 공무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자,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퇴사하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시장이 공무원에게 갑자기 퇴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퇴사 얘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지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립니다. 그 퇴직하세요. 주 4일제가 아니고 주 1일제도 안 될 겁니다. 주 4일제 근무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사표내고 나가는 거죠. 김용태 전 최고 퇴사하세요. 요거만 딱 떼서 들으면 뭐 물론 오해할 법한데 이렇게 좀 들어봤어요. 어떠세요? 홍준표 시장의 대답. 젊은 층들은 저런 것을 보고 친데레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친데레요? 예, 친데레가 이제 겉은 엄한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네. 일컫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저 공무원한테 퇴사하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 4일제가 이제 타이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친데레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호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젊은 층의 특성하고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은 홍준표 시장처럼 약간 어떤 직설적이고 그러니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젊은 층들이 요새 드라마 같은 걸 보더라도 다 안 보잖아요.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짧은 그런 요약본만 보는 거죠. 맞아요. 이런 특성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좀 호응을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 외에도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또 거리낌 없이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출산 대책 이거는 사회 풍조가 첫째 문제예요. 인생 한 번뿐인데 내 대만 편하게 살고 가도 된다. 그게 나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원인도 되고 보육하는데 평생을 바치기에 너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그 세상이 많이 변했다. 국가가 보육과 육아의 교육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출근을 9시 반에 하죠. 우리 공무원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침에 굉장히 바빠요. 유연근 문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10시에 나오라고 그래요. 7시에 나오나 8시에 나와버리면 공무원이 미안해서 그래 못할 것 같아서 아침 시간을 늦게 나옵니다. 홍준표 시장은 눈치 보지 말라 그러고 9시 반에 출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이제 출근 때 눈치 안 보일까요? 어떨까요? 결국에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명확하게 그 지침을 내려준다라고 한다면 눈치를 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말로만 그렇고 실제 행동으로는 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저출산 과정에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아이 밥 먹여 또 학교 보내줘 그리고 출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늦은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9시까지 나오면 굉장히 힘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직사회에서 수렴을 해줘야지 또 아이에 대한 출산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저 늦게 출근하는 유연근무제를 택해도 된다. 뭐 굉장히 좋은 말이고 진심이 담겨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또 늦게 출근하면 또 늦게 퇴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이제 잘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또 국가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송 중간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 MZ세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답변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 이어서 좀 듣겠습니다. 육급 비하 직원들은 여름 휴가도 3일 이상 가기 힘든가? 금년부터 일주일 풀러 가요.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휴가가 할 기회가 있으면 그거 다 찾아 먹어. 공무원이 반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바지 입으세요. 난 그런 거 가지고 그 이야기 안 해요.
지금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요즘 삼성도 그래요.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월급 인상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은 대통령이 올리는 거니까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김진일 변호사, 아까부터 이제 쭉 홍준표 시장 얘기 이제 쭉 들었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꼰대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답변만 들어보면 그거하고 좀 거리가 조금 멀지 않나요? 어떠세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 시장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MZ세대는 우리 사회의 이제 미래이다 중심이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MZ세대의 어떤 생각이라던가 감정을 조금 더 이제 듣고 이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그 홍 시장은 앞으로도 MZ세대 이제 공무원들과 허물없는 소통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을 해서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들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홍 시장 이런 입장만 보더라도 MZ세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소통을 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얻는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전의 어떤 계기와 기반으로 삼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 홍준표 시장뿐만 아니고요. 여야 대표들도 이 MZ세대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예비 훈련 갈 때 그 기간 동안 수업을 결선 처리하는 일이 꽤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걸 시정하려고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이 파기됐을 때 비교를 받지 않도록 예비군의 근무 환경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안 그래도 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의 단 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오늘 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미지수 기자,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모습 쭉 봤는데 요즘 정치인들이 청년 세대 소통하려고 휴대폰 어플들을 막 다운받으려고 한다면서요? 네,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한 새로운 SNS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없이 가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트위터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스레드라는 SNS인데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 SNS 활용하는 정치인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사칭 아니다, 진짜다 이렇게 프로필 직접 적은 이 전 대표 팔로워 벌써 9,000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인데요. 자기소개 페북이랑 인스타와는 다르게 반말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찍은 영상을 올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얼마 전에 가입을 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스레드에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요즘 정치권에서는 이 스레드라는 어플 바람이 좀 불고 있다고 합니다. 스레드 발음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태 전 최고위원 지금 쭉 보셨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청년 세대들하고 이렇게 접점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총선 다가오니까 그런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특히 그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사실상 만들어준 세대가 젊은 층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과거의 선거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7 재보선부터 그다음에 지선까지 저희가 이겼는데요. 그 이겼을 때 출구조사를 보면은 2030 성별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특히 남성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층이 굉장히 높았고 다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2030의 무당층이 또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시 이 젊은 층의 어떤 그런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행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층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선거만 되면 우리 찾아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반박하는 것도 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정치권이 어떤 청년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근본적인 해결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어떤 청년 문제를 댈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집단이 몇 명 정도가 되지? 그 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좀 지양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청년들에게 문제가 되는지 그러한 것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 청년들에 대한 정치권의 생각도 조금은 이제는 좀 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